네,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몸 전체 5가지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실 뭐 더 세밀하게 나누면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뒤로 뛰는 거 우리가 전진 보행하는 거니까 뒤로 뛰는 거 필요하거든요. 뒤로 걷는 거나. 여러분 뒤로 뛰거나 뒤로 걷는 거 앞뒤로 이렇게 좀 달리기 하는 거 하시죠? 여러분 등 쪽으로 문제 많은 거 아시죠? 등을 두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쪽으로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폐가 처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엉덩이 살이나 이런 쪽으로 등 근육이 다 빠져요. 앞쪽으로 다 쏠리고 앞쪽으로 갔다가 창자로 내려가서 대장 쪽으로 자꾸 밀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죠? 그 뒤쪽 혈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뒤쪽 혈관. 등 운동. 그죠? 제가 쇼츠 동영상에서 뒤로 당기는 거 이런 거 했고, 그죠? 또 왼쪽, 오른손잡이는 왼쪽 등짝이 약해요. 기립근 쪽으로. 왼쪽 운동을 더 많이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또 기립근이 너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컨디션 떨어지죠. 그죠? 하여튼, 제가 뭐, 지난 한 주 동안 얻은 결론이라면, 가장 큰 결론이라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이거 끝이 어딥니까, 하나님? 이거 뭐, 동영상이 너무 많아지고 길어지니까. 근데 사실 끝은 없어요. 끝은 없는데, 그러니까 뭐, 회복 원리의 끝은 어딜까요?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 동안 가장 큰 성과라면, 이 머리에 제가 이게 밑에 다 맞추면서 상체를 해서 막 머리를 굳이 머리 피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폐를 자꾸 들어 올리고 머리를 흔들어 하니까 오른쪽 머리로 압박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압박감이 올라오니까 이 압박감을 너무 강하게 주면 나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너무 강하게 주면 좋지는 않겠다. 이거 그냥 뭐 무자비하게 무조건적으로 올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가 끝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천천히 적응시켜 가면서 내 뇌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적응시키고 또 자극을 주고 휴식을 주고 자극을 주고 휴식을 주고 자극을 주고 휴식을 주고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부분, 다리, 옆구리, 윗배, 기립근, 상체, 가슴이 현경막 이 부분, 이 5가지를 바라봤을 때 이걸 맞추면서 계속 머리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계속 맞추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머리가 받아야 돼. 근데 이게 문제는 다리는 맞추는데 옆구리를 못 맞추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머리가 막 꼬여요. 쓸데없는 두통이 자꾸 나타나요. 막 눈도 이상해지고, 이명도 막 세질 수도 있고, 팽창이 막 생길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는 맞췄는데, 옆구리를 못 맞추면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맞추고, 옆구리도 맞췄는데, 윗배가 꺼져버리면 또 이상한 팽창이 생긴다든가, 뭐 항문이나 뭐 사타구니나 뭐 이런 쪽으로 막 불편함이 막 찾아온다든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리 쪽으로 불편함이 찾아온다든가. 그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맞추면서 올라가 도미노처럼 자꾸 차근차근 맞추면서 올라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맞고 여러분들도 꼭
이걸 잘 이해하시고 잘 경험하시고 받아들여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힘들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고, 그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보세요, 그죠? 지난 11월부터 거의 많이 찍었습니다. 한 300개 이상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각각의 동영상에서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 다리를 앞발, 뒷발 맞춰야 된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윗배를 살려야 된다. 기립근 문제 있다. 또 머리에도 문제 있고, 오른쪽 어깨 자꾸 쳐줘야 되고, 왼쪽은 자꾸 내려줘야 되고, 이런 거 지팡이 왜 짚어야 되는지. 다 뭔가 뺑뺑뺑뺑 돌아가는데 한 가지 원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냥 보세요. 하여튼 꼭 그렇게 성공하셨으면 되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무슨 실수를 하나 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앞발, 뒷발은 맞아요. 그리고 또 안쪽, 바깥쪽도 그냥 이제는 막 크게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맞췄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거 뭐 맞췄다고 해서 모든 몸이 좋아졌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다리를 맞추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다가 그 위에는 이제 옆구리가 감당해야 되고, 그 위에는 윗배가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립근이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체가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손가락 문제도 있어요. 손가락 문제 이런 건데. 손가락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또 발가락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결국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문제는 점점 산적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자꾸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자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유지가 되고 또 회복될 기미가 좀 생기죠. 그죠? 여유가 생깁니다. 일단은 다 맞으니까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왼팔 이렇게 운동하고 오른쪽 어깨하고 머리 흔들면서 바람 부는 게 제가 대부분 지금 운동 방법이거든요. 또 음판 돌리기가. 근데 이제 다리 문제가 괜히 이제 머리춤을 안 차고 있으니까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씩 더 주려고 해요, 사실은. 왜 오랫동안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았었으니까 아무리 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무신경하게 다니면 이상하게 오른쪽 발에 힘이 더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무신경하게 다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오른쪽 발바닥에 힘이 더 들어와서 결국은 며칠 지나면 오른쪽 다리가 조금 세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돼. 그러니까 또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신경을 걸으면 내가 또 왼쪽 다리에 힘을 너무 주고 걷는 내 모습을 바라봐요. 제자리 서 있을 때도 왼쪽 다리에 짝다리 짚고, 걸어 다닐 때도 이상하게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주려고 하고, 그게 이제 계속 이게 힘 조절을 한다라는 거는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오른쪽 다리가 더 셀 때는 왼쪽 다리에 힘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주고. 근데 이제 비슷해졌는데도 이게 습관적으로 왼쪽 다리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다리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왼쪽 다리에 힘이 특별히 더 들어갔다 이렇게 느끼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항문에서 불편함이 싹 찾아오더라고요. 치질도 아닌 것이 항문 주변에 이렇게 막 열감이 이렇게 오는데, 왜 이게 허벅지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썰리면서 따가운 거 있죠. 열감이 오면서 자꾸 따가워지더라고. 예전에 내가 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치질인가 하고 괜히 걱정도 했는데, 사실 치질인가 걱정은 안 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지 하고 한 이틀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왼쪽 다리에 피가 많았어요.
왼쪽 다리 피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피의 양의 밸런스가 왼쪽 다리가 너무 이겨버리니까 항문 쪽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쪽으로 피가 자꾸 몰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빨개져 가면서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생겨요. 그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막 걷기도 불편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하니까 왼쪽 다리에 이제 힘을 안 주기 시작하니까 쏙 풀려버리더라고요.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잘했다는 게 저 실수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왼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은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자꾸 복기를 해보면 이게 문제를 일으켰구나. 또 내가 도저히 문제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뭔가요? 저 하나님 기도하니까 좀 빨리 알아보면 편해요. 그것도 이틀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하더라고.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고 나니까 또 이상하게 알려주시고 그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거 중요한 데 있다. 사실 이 경험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는 의형부형하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몰랐던 거예요. 의형부형하다가 없어져. 근데 이번에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더라고. 이거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하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보니까 쏙 풀려버리더라고. 근데 그래요. 일단 왼쪽 다리에 너무 지나치게 힘을 주니까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으신 분이 이런 경험을 했었으면 왼쪽 다리 중량을 조금 내려줬어야 되는 거죠. 물론 왼쪽 다리와 왼손의 중량을 같이 내려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불편함은 지금 당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에서 뭐 하여튼 오른쪽 어깨를 내가 4시간 동안 계속 들고 있어 봤다. 왼팔 운동하면서 왼팔 뭐 잡아 당기기도 하고 왼팔을 밑으로 누르고 뒤로도 좀 하면서 4시간 또 있어 봤는데 거기 불편하더라. 그죠? 불편했는데 밤에 잠은 잘 자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너무 과했다 싶어서 좀 줄였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정도로 줄이고 또 어깨 쳐주는 걸로 대체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들고 있기도 하고 어깨도 치고 병행을 했어요. 병행을 하고. 근데 왼손 운동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때는 보면 오른쪽 어깨만 탁 들고요. 왼팔을 신경을 꺼버려요. 운동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주머니에 잡고 이렇게 내리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전화기 턱 붙들고 있고 오른쪽 어깨 탁 이래 있더라고. 전화기 들어버리면 밑으로 향하는 힘입니까? 위로 향하는 힘입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상체가 순방향은 이게 왼팔은 밑으로 향하든가 약간 뒤로 향하든가 이래야 돼요.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밑으로 향하는 힘이 아니고 위로 향하는 힘이 돼요. 왼쪽 어깨가 더 두껍다고 했잖아요. 더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 백이 있다. 뭐 쇼핑백 같은 게 있다. 들고 다니는 가방 같은 게 있다. 만약에 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 오른쪽 어깨를 들면 가방은 어느 손에 드는 게 좋으냐 이래 물어봤는데 그거 참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게 가방은 어떻게 보면 위로 들고 다니면 위로 향하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근데 피는 또 오른쪽에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을 오른손에 들면 위로 향해서 힘은 좋은데 위로 향하는 방향이라서 좋은데
또 오른손에 무게를 잡아보면 오른쪽 피가 더 많이 가서 오른쪽 폐가 또 처질 공산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왼쪽에 잡자니 왼쪽 어깨가 더 강해요. 그 위로 향해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손에 잡는 게 좋으냐요? 애매한 거예요. 근데 좀 정확하려면 왜 우리가 지팡이를 왜 땅바닥에 짚는지 아세요? 그 밑으로 향하는 힘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렇게 손목이나 이게 팔짱에 이렇게 끼고 왼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그죠? 지그시 누르면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한 자세예요. 가방이 있으면. 그것도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뭐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싶은데 오른쪽 어깨가 좋아요? 왼쪽 어깨가 좋아요? 솔직히 그거요.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른쪽 어깨에 매면 순간적으로는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좋은데 오른쪽 어깨도 강해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와버려요. 그럼 나빠지겠죠. 왼쪽 어깨에 매면 피가 오는 거는 좋은데 안 그래도 왼쪽 어깨가 더 강한데 점점 더 왼쪽 어깨가 강해져 버리겠죠. 그게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왼팔은 자꾸 밑으로 혹은 아래로 혹은 뒤쪽으로 힘을 가해 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뭐 원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왼손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주머니에 넣든지 주머니에 있으면 주머니에 갖고 이게 없으면 이렇게 잡아요. 옷자락을 잡으세요. 잡아서 그냥 지그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손하고 힘 너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손바닥도 문제가 있어. 네? 그래서 호랑이 발톱 이렇게 좀 해서 손등을 좀 강화해야 돼. 손하고의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지그시 누른 상황에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든가 이렇게 있어줘야 이게 상체가 순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머리 흔들고 바람 불고. 저는 외출할 때는 이제 재킷 이런 거 입으니까 왼손을 이렇게 항상 이게 왼손입니다. 왼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서 오른쪽 이렇게 탁 들면 자세가 이건 좀 완전한 자세예요. 완전한 자세. 이렇게 해서 어깨 툭툭 치고 바람 불면 이런 식으로 계속 걸어보면요. 내가 좀 며칠 전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걸어보면 다리가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다리가 자꾸 가볍다는 느낌이에요. 뭔가 순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원래 오래 좀 걸으면 다리가 무거워진다든가 앉고 싶다든가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전혀 다리가 무거워서 어디 앉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라는 건 뭔가 정상적으로 피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한다고 다 좋겠습니까? 다리 맞추고 옆구리 맞추고 윗배 살려놓고 길이껏 맞출 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가지 생각만으로 여러분 건강을 고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이 균형이 깨지면서 비대칭 현상이 생기면서 구석구석의 몸이 망가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폐가 자꾸 처지고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횡격막 처짐 현상, 간이 압박을 받고 위장이 압박을 받고 소장이 눌리고 대장이 눌리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래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거는 오른쪽 어깨를 자꾸 들어준다 쳐주는 게 여기에만 딱 꽂혀갖고 이 행동만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남 탓할 거 없고 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왼손에 전화기 들고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거든요. 굳이 뭘 하자라면 왼손에 이럴 때는 왼손에 어떤 힘을 주고 오른손에 전화기 정도는 이렇게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왼손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근데 가끔씩 왼손에 잡아도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요, 왼손에 전화기를 잡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왼손에 이렇게 팔꿈치로 탁자를 누르면서 오른쪽 어깨 들고 이렇게 전화를 올 것 같아요. 팔꿈치로 탁자를 누르고 있으면 아래쪽으로 힘이 가잖아요. 아래쪽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그러면 아래쪽으로 힘을 가하면서 전화기는 잡고 있으니까 왼팔이 이 전화기 잡기가 좀 유용하다. 그리고 오른팔은 전화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피가 넘어가 버리니까, 피가 넘어가서 우리가 오른손에 저거 거의 뭐 50밖에 못 차고 있는데, 그죠? 전화기 무게가 200이 넘어가니까 계속 잡고 있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왼손에 잡고 싶은데 왼손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 놓으면 왼쪽 어깨에 계속 피가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으로 힘이, 혹은 이런 식으로 뭐 주머니가 없으면 이렇게 잡았으면 팔꿈치를 겨드랑이에요. 갈비뼈. 우리 배웠죠? 갈비뼈 치기. 갈비뼈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 갈비뼈 압박에 의해서 왼쪽 폐로 피가, 이 간에서 올라오는 피가 왼쪽 폐로 들어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왼쪽 갈비뼈에 대고 오른쪽 어깨에 들면 약간 뭐가 돼요. 아니면 툭 이렇게 툭 치면서 걸어야 이게 통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뭐가 상체 순방향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오른쪽 어깨를 열심히 들어 올리고 왼팔 운동, 원팔 운동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하면서 많이 하니까 오른쪽 폐가 또 갑자기 확 들리니까요. 이 다리 쪽에 이상한 불편함이 찾아왔었어요. 막 다리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폐가 갑자기 들리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다 바뀌면서 다리로 뻗어가는 신경망들이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현현상이 나타나는데 2차 자각 증상. 약간 혼란스러워하면서 막 다리가 콕콕 쑤시는데 이거 뭐지? 근데 뭐 아주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폐가 들린다라는 걸 알았는데 다리가 막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심하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냥 신경통적으로 이렇게 톡톡 아프더라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멀쩡해졌는데 속도를 너무 빠르게 올려도 이렇게 이 혈관도 바뀌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거든요. 또 혈관을 따라가는 신경도 이게 혈관의 환경이 바뀌니까 신경도 약간 놀라는 거예요. 신경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런 일을 당하면 놀라겠죠. 저는 워낙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으니까 놀랍지도 않더라고. 그냥 이거 폐가 들리면서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모르겠더라고. 근데 지금 또 가끔마다 세게 운동을 하잖아요. 뭐 한 번씩 다리가 찌릿찌릿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는 않고. 옆구리 골반 문제 이거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옆구리가 어느 쪽이 센지 모르겠다.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처음에 오른손잡이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몸을 회복해 보겠다고 제 방식을 따져보면 오른쪽 옆구리가 센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왼쪽 옆구리에 차고 또 운동을 하고 왼쪽에 기둥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왼쪽 옆구리가 더 세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비슷해져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쪽 옆구리가 더 셌어요. 그전에는 오른쪽 옆구리가 더 셌고. 제가 옆구리도 오른쪽 왼쪽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옆구리를 못 맞춰도요, 이게 상체로 올라온 상하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면서
창자 팽창이 있으신 분들은 팽창이 자꾸 해결이 안 되고 막 창자가 불편해지면요 이게 항문이나 막 갑자기 항문으로 막 압박감이 온다든가 뭐 하여튼 이게 사타구니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막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옆구리를 실험을 해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간단한 실험은 이렇게 옆으로 왼발 짚을 때 왼쪽 골반, 오른발 짚을 때 오른쪽 골반을 쑥 밀어봐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왼발 짚을 때 왼쪽 골반을 민다. 오른발 짚을 때 오른쪽 골반을 민다. 이렇게 쑥쑥 걸으면 앞으로 걸으면서 그죠? 쑥 들어가는 쪽이 더 세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는 쪽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게 하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거 하다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봤는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하든 한쪽을 선택해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쪽을 선택해서 뭐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한다든가 그죠? 기둥치기 하는 거, 기둥에서 이렇게 대고 걷는 거 있잖아요. 응? 자, 이렇게 기둥에서 골반 대고 이렇게 걷는 거. 응? 아시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대보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대서 걸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응?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만약 극단적이라면, 한쪽으로 계속 열심히 해보다 보면, 방향이 맞다라면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방향이 뭐가 잘못됐다라면, 조만간에 하루나 이틀 뒤에 뭔가 문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나쁜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해서 뭐 컨디션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세요. 다리를 맞췄어. 다리를 맞다고 생각해. 그죠? 또 길이끈도 맞추고, 상체 운동도 하고. 근데 옆구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럴 때는 뭐라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봐야 돼요. 뭐 보충을 하기도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거든요. 뭐 전신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옆구리에 뭔가 내가 모르겠어. 원인을. 어느 쪽이 센지 모르겠어. 그러면 본인 생각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쪽을 한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모래주머니를 채워본다든가. 근데 모래주머니 채워보는 것보다는 모래주머니 채우는 것도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그냥 뭐 50g이나 100g 왼쪽에 채워보기도 하고 오른쪽에 채워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쪽을 찾아보는 거죠. 더 좋은 쪽이라는 게 이제 그쪽 왼쪽을 채웠는데 더 좋다 그러면 왼쪽이 약한 거예요. 그죠? 근데 머리주머니 양쪽 다 채워봐야 돼요. 뭐 왼쪽에 채워서 한 10분 정도 있어보고 오른쪽에 채워서 한 10분 정도 있어봐서 어느 쪽이 좋은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쪽이 지금 약하니까 그쪽에 머리주머니를 채워주니까 좋은 거잖아요.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으로 계속 옆구리 대고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그럼 그쪽이 약한 거예요. 강화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쪽에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면 그쪽이 센 거예요. 센 데다가 계속 힘을 주니까 더 세지는 거지. 그럼 반대쪽으로 옮겨오면 되죠. 그 반대 약하다고 해서 그걸 이제 약한 쪽으로 계속 공략하다 보면 뭐 하루 이틀 3일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4일 5일째부터 조금 이상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나칠 수 있으니까, 과할 수 있으니까, 오버가 나타나요. 한 3, 4일 지나면 멈춰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동안 계속, 혹은 한 달 동안 계속 너무 센 사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옆구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골반 대고 걷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야 좋으니까. 근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기는 되는데, 아직도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거든요. 그리고
거울이나 이렇게 전신 거울이나 쇼핑 윈도우 이런데 길거리 윈도우에 보면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몸을 보세요, 몸을. 예? 몸 전체의 윤곽, 옆구리가 골반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나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나 한번 보시라고. 자꾸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여요, 그게. 혹시 자기가 못 보면 옆에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 자식분들이나 뭐 엄마 아빠나 내가 옆구리가 어느 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는지 좀 알려줘. 이렇게 해서 좀 앞뒤로 이렇게 걷기도 좀 하면서 좀 봐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저도 누군가를 보려고 관심을 가지면 보이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우니까. 자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찾아내셔서 옆구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죠? 제가 저희 아내 상황도, 저희 아내도 옆구리가 안 맞을 때 컨디션이 되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저희 아내 지금 앞발, 뒷발은 거의 맞췄어요. 안쪽, 바깥쪽도 거의 통제하고, 다리의 무게감도 거의 맞췄는데, 뭐 왼쪽 다리의 중량도 거의 별로 안 차고 있고. 근데, 죄송합니다. 옆구리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서 이게 옆구리를 계속 신경 쓰면 컨디션이 좀 좋은 편인데 옆구리 신경 못 쓰면 또 컨디션이 확 떨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물론 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윗배가 관리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도 컨디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래 운동을 또 전신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또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뭐 운전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 못하게 되면 또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옆구리 문제도 하나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구리가 컨디션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옆구리 때문에 팽창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옆구리 때문에 심지어 머리까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옆구리 문제 때문에 다리가 막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앞뒷발 맞췄는데도 옆구리가 안 맞으면 이게 하대동맥, 그 위대동맥 아래로 내려가는 복부대동맥 통해서 심장에서 복부대동맥 통해서 내려가는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대동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치우쳐 있으면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 혈관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신경 압박이 계속 있으면서 다리를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마사지를 해줘도 아파 죽겠다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옆구리를 맞춰주면 다리가 팽창도 풀리고 다리가 또 편해져요. 다리가 막 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재채기가 여러 차례 나와서, 재채기 여러분 좋은 겁니다. 재채기는 폐가 들리면서 가스가 갑자기 확 밀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동영상 촬영 중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또 폐가 쓱 들리면서 가스가 훅 올라온 것 같아요. 재채기가 나면 좋은 거라 생각하고 순방향 쪽으로 조금 더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 재채기가 나올 때. 재채기가 나올 때 괜히 감기 걸렸나, 감기약 먹어야 되나 이럴 필요 없어요. 가스가 안 나오다가 열리는 거예요. 통한다 이래야 돼요. 기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한의학에서나. 뭔가 통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가스 길이 열린다. 폐가 들려서 가스가 이동을 한다. 이거는 좋은 거라는 겁니다. 하여튼 더 좋아요. 기침이 나올 때도 순방향으로 다. 기침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기침은 나빠지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순방향적으로 또 하면 기침이 싸그라들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품도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좋은 건데 좋네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나쁜 쪽으로 가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조금 더 전진을 하세요. 순방향 쪽으로. 그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